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유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직 완독은 안 했지만 예전에 이제 파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점에서 구입했던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얼굴이 기존 거하고 다르죠. 좌우로 책이 좀 거꾸로 나와서 제가 수평 뒤집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시면 이겁니다. 노후죠. 노후.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 파산입니다. 파산이라는 한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파괴할 파자, 그 다음에 산, 나을산, 파산, 그 다음에 장수양목 노후 파산.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장수양목 노후 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 김정환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노후 파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년 파산, 그 다음에 청년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춘 파산이라고 소설도 있었죠. 김희경 작가님이 쓰신 거.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산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장수양목 노후 파산, 우리나라도 지금 노후화가 되죠. 노령화가 되죠. 고령화가 돼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 10년 빠르고 있죠. 10년, 20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게 미리 왔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1억 2천만 원이 되는 인구 대국이지만 이제 서서히 뭔가 사회가 정체되고 뭔가 발전이 더디고 한국한테 따라잡힌다는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 장수양목은 일본 어떤 노년층의 파산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아마 NHK 스페셜 제작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인간시대 같은 거죠. 그렇죠?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어떤 실제 사례를 실제 출연자를 출연시키고 이제 나레이터가 각종 어떤 분석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취재 내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아마 제작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문을 보면 서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서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서문을 보면 NHK가 밝힌 충격적인 노후 파산의 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2014년에 나왔습니다. 7년 전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 8월 나는 연락을 받고 신죽구 서쪽 출구에 있는 술집에 갔다. 생선 굽는 연기가 자욱한 가게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타카키 요시코 프로듀서와 호다이 노리오 카메라맨이었다. 두 사람 모두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방송된 NHK 스페셜 워킹 푸어를 함께 제작한 둘도 없는 동료다. 고령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취재하려 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방송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치매 문제를 취재하고 그해 11월 24일에 NHK 스페셜 치매 환자 800명 시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를 방송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이 바로 노후 파산이다.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텐데 그쵸 이제 용어를 만든 거죠.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에 이타카키 프로듀서가 생각해낸 조어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고령자가 6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연수입이 생활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대략 절반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70만 명이다. 생계보호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이제 주거급여, 장애인급여, 한부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계급여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 중에는 예금들 모아놓은 돈이 충분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해 연금만으로 근근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병에 걸리거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지기라도 하면 생활은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이타가기 프로듀서는 이런 상황을 노후파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내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워킹 푸어를 제작할 때 우리가 취재했던 아키타현 센다이시의 스즈키 유지가 떠올랐다. 스즈키 씨는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방이 세력하는 가운데 매출이 늘지 않아 연수입이 24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매달 60만원씩 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으로 입원한 아내의 한 달 입원비가 60만원이었기 때문에 전부 입원비로 써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 끼 식사에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했다. 우리가 취재한 날이 반찬은 오징어 통조림과 3팩, 오징어 통조림 3팩에 990원짜리 낫또뿐이었다. 생활보호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스키 씨에게는 1,000만원 예금이 있다. 우리나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주거급여, 생급여를 생계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엄격하게 조사하죠. 차는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일단 부동산하고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금도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 안 되죠. 뭐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 재산, 처분 내역 이런 것들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어떤 요건이 되는지를 심사를 하죠. 소득은 있는지, 장애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부양가족은 있는지, 이런 걸 부양해야 될 자녀들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죠. 여기 이 스즈키라는 분은 1,000만원 예금이 있어서 생활보호를 받으면 재산으로 간주되는 예금을 헐어서 써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나 스즈키 씨는 절대 이 예금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의 장례비를 쓸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노후 파산의 경우를 할 수 있다. 결국 가난뱅이는 빨리 죽으라는 건가? 스즈키 씨의 이 혼잣말은 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제작진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스즈키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입원했던 아내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스즈키 씨는 아내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그 후 병치레가 잦아진 스즈키 씨는 가게를 접었다. 예금을 전부 장례식에 써버린 결과 이제 생활보호비 수급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다. 잔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아내의 죽음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맞바꾼 셈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스템이고 그것이 현실이겠지만 어딘가 부조리함과 씁쓸함이 느껴진다. 지금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과 의료,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보장비는 국민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현역 세대 5.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지만 2010년에는 2.6명, 2030년에는 1.7명으로 거의 현역 세대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왜냐면 지금 1969년에서 1972년 사이가 제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6.25 끝나고 1954년부터 한 56, 7년부터 1960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 시동되면서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래서 1960년대 후반 69년생부터 72년까지가 제2차 베이비붐인데 여기는 역대 수능, 지금으로 하면 수능이죠. 학력고사가 재수생까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71년에 아마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신생아 기준으로. 자, 그럼 지금은 얼마? 지금은 30만 될까요? 26만 명 나온다 그러죠. 3분의 1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71년생이 연금 받을 때가 언제냐면 앞으로 71년생이면 지금 딱 만 50세입니다. 앞으로 10년, 15년 지납니다. 15년. 그쵸? 그러면 이제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몰라도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30세가 되면 열심히 부양해야 되죠. 그쵸? 자기 아버지 세대를. 근데 거의 한 명이 잘못하면 두 명을 부양해야 되는 세대가 와요. 문제죠, 그게. 이런 소리가 일본에도 나오죠.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뒷감당은 우리한테 떠넘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대 간의 대립이 이제 세대 간의 대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30, 4050, 6070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 페미니즘, 안티페미, 그 다음에 꿀페미, 그 다음에 한남, 그쵸? 한남충, 일단 남녀 간의 대립,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대립이 더 심각하죠. 옛날에는 지역 감정이 큰 문제였어요. 영호남.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아주 특정, 이제 관료가 되거나 고위 관료가 되는 그런 엘리트 집단에서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거의 희석됐죠. 지역 명도고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외고라든가 특정 그 과고 이런 데가 이제 다 상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문고에 의한 독식은 다 사라졌고 지역 감정도 많이 완화가 됐죠. 선거에서 물론 분출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는 그 지역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상도에 있는 노인네 70대 노인네하고 전라도에 있는 70대 노인네, 충청도에 있는 노인네 70대 같은 처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다 그래서 더 기득권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이걸 젊은 세대들이 부양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게 이제 큰 사회적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문제, 그렇죠? 국적법도 지금 개정되는, 앞으로는 외국인 파산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은 좀 없어도, 그 다음에 탈북자, 조선족,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파산.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예전과는 다른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산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뭔가 제도 개선이 또 계속 필요하죠. 그죠? 이제 탈북민이라든가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서 살게 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신속하게 갱생을 시키려면 또 파산 면책을 활성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하층민이 담당하던 그 3대 업종이죠. 그런 부분을 담당해 왔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비슷할 겁니다. 그 중에 일부 이제 성공하는 자녀들이 코리안 드림에 따라서 중상층으로 편입될 수도 있겠죠.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교육 기회가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쵸? 이런 갈등은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친구가 이제 그 친구라기보다 대표죠. 36입니다. 그쵸? 이제 아들뻘은 아니지만 조카뻘이에요. 그쵸?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쵸? 그래서 젊은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대 간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 수준인 생활보유비에 대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 지금 기초생활수급비 얼마 줍니까? 한 120, 30까지 주죠. 그죠?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근데 내가 지금 젊은 친구들도, 내가 지금 쇠가 빠지게 벌어서 최저임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80, 200.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부양만 저렇게 받으니까 열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수급 문제를, 일본도 이런 게 맞나 봅니다. 일본도 부정수급이 유명하죠. 일본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수급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어도 신고 안 해요. 그 수급비를 줄여드리기 때문에 타기 위해서 그냥,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말. 그렇게 된 건 당신들이 책임이지 않소. 라는 자기 책임론. 이런 고령자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그래도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심각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답을 찾아내고자 애쓰는 사이였으면 한다. 이 책은 2014년 9월 28일에 벌써 7년 지났죠. 6년하고도 6개월 지났습니다.
이 책을 쓸 시점은, 이건 이제 한국에서 번역된 시점은 언제냐면 2016년도에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역될 때는 한 2년 후에 번역이 된 겁니다. 출판된 거. 제가 아마 저도 이제 그때쯤 샀겠죠. 이제 제목만 보다가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령자 파산이 문제가 됐죠. 한때. 그래서 노후 파산 그 책을 한번 구입을 해놓고 번역서지만 한번 어느 특정 시점에 한 꼭지 한 꼭지 읽어보려고 산 겁니다. 이 책은 2014년 9월 28일에 방송된 NHK 스페셜 노인 표류 사회, 노후 파산의 현실을 바탕으로 방송 시간상 소개하지 못한 고령자의 현실까지 포함한 새로 쓴 르뽀르 타주다. 이걸 뭐 르뽀 르타주다. 노후 파산에 처한 고령자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쵸? 뭐 스캔 뜨기가 좀 그래서요. 1장, 무엇이 도시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가?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꼭지입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필사적으로 일하서도 보답받지 못하는 노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다. 독고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살아도 의미가 없다. 가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생활보호 지원 이벽.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 다음에 2장이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노후. 돌봄 서비스에 드는 돈도 아끼고 싶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돌봄 서비스.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나 거대한 외로움. 밖으로 나가고 싶다. 왜 살아있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도시에 방치된 노년의 고독. 누구가 함께 밥을 먹은 게 대체 얼마인지. 급변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제3장. 왜 노후 파산에 처하는가?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 파산의 공포.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 예금제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의료비 부담이 만드는 노후 파산의 악몽. 그 다음에 나머지 생략하고요. 제4장. 지방의 노후는 생존을 건 싸움이다. 풍요로운 농촌 생활은 존재하는가? 농촌의 노후 파산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뭐 충청북도, 그쵸? 어디? 그 다음에 강원도 어떤 화천, 양구 이런 데 가보면 노인병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애 울음소리가 없다고 한지 뭐 몇 년 뭐 이런 거죠. 제5장. 당신도 노후 파산이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노후와 파산을 결합해서 노후 파산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노후 파산은 자, 제가 우리나라 노후 파산이 현실화되는 걸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강의하려고 하다가 말한 거 있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보니까 이게 노후 파산이에요. 왜냐면 6. 사회계층 개인 파산 실무 사례를 이제 제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면책 확정된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파산 원인과 관계인 조사 결과만. 근데 1번에 나이가 나오거든요. 68세. 총 한 20개 했거든요. 68세, 65세, 65세. 그죠? 59세. 우리나라는 60이죠. 49세. 그러니까 50대 하나, 40대 하나죠. 61세, 63세, 48세, 40대 2명, 50대 하나, 66세, 75세, 68세, 65세, 40세, 40세 3명, 40대, 67세, 66세, 65세. 자, 총 16건 중에 보시면 40대가 3명이고요. 50대가 1명, 70대가 1명, 5명 빼고 11명은 딱 60대예요. 60세에서 67세.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총 4명 빼고 12명은 60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아까 뭐 59세 포함하면 13명입니다. 그러니까 40대 3명 빼고는 전부
60대 이상이면 뭐 앞으로 노인의 정의도 바뀔 수가 있어요. 65세가 아니라 지금 65세인가 그렇죠. 이런 지하철. 근데 앞으로 이거는 뭐 70세. 그죠? 더 고령화되면 72세까지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이 교과서 일본에서 말하는 생계보호를 받는 분인데 이걸 놓고 보면 이건 215단독에서 이제 한 건데 대부분 고령자가 많죠. 그렇죠? 고령자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는 고령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젊은 사람은 뭐 특별하게 이제 장애를 얻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 외에는 드물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부모 자녀도 뭐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자립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죠. 일시성이 있죠. 근데 노인은 여기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뭐 계속 다 질병이죠. 여기 보면 뇌병변 장애증, 그렇죠? 기초생활 장애인연금. 그다음에 여기도 건강이 악화돼요. 뭐 자연적으로 그렇죠? 65세 되니까 허리 통증, 이명 증상, 그죠? 여기 보면 또 뇌경색, 그렇죠? 이분은 좀 뭐 없나요? 이분만 여기에 이분도 여기 뭐 방광암 판정을 받았네요. 이분도 건강이 안 좋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다른 가족들이 이제 화재로 그렇죠? 부친 이런 거고. 젊죠, 이분은만 좀 적어고 나머지 61세 척추협착증 그렇죠? 다음에 고혈압, 당뇨, 뭐 뇌경색 아주 세트입니다. 계속. 여기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뭐 노조울증이라 이분 젊죠, 이분도. 60세 이상 되면 다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크고 작든 크든 작든 다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분 뭐 75세인데 좀 건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특별하게 뭐 여기 그 고시원에 살면서 이분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분만 75세 오히려. 뇌변병 장애증 있죠. 이분도 좀 건강한 것 같고, 그렇죠? 이분은 이제 젊지만 이제 장애가 있고요, 그렇죠? 66세 이분은 뭐 이분도 좀 건강하고, 그죠? 뇌병변 장애. 16명 중에 멀쩡한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이가 들었는데 멀쩡한 사람은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아까 13명 중에 10명은 다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장애고요. 뭔가 뭐 몸매에 이상이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 사회가 떠 안아야죠. 이게 이제 복지 비용이겠죠, 그렇죠? 엄청난 복지 비용이 들죠. 뭐 여기에다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치매, 요양보호사, 그렇죠? 요양보호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양성됐죠. 이제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이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왔죠, 드디어. 뭐냐면 그 사이코지만 괜찮고 김수현 알죠? 그 친구가 요양보호사로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죠. 서예진은 이제 그 동화작가로 나오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즘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둘이 러브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 노후 파산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저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여유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건 수임해야지, 그쵸? 그다음에 있는 사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지, 또 뭐 그런 거에 초조감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책도 소개를 하고, 일부 좀 마음에 드는 꼭지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좀 말로 떠들어서 필요하신 분만 보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뭐 유튜브라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볼 사람 보고 갈 사람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쵸? 어차피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1분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쵸? 재미있는 거는 뭐 길을 써서 보죠. 그쵸? 외국 거든 어떻게든. 유튜브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죠. 필요한 사람은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또 뭔가 희망을 얻고서 파산 면책에 도전하신 분도 있고, 자기가 어떤 어려운 거를 이걸 또 통해서 뭔가 좀 뭐 대책을,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장수양몽 노후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에서 2014년도에 방송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이제 그 시점에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일본에서 2015년쯤 나와서 2016년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 5년 정도가 지났지만 뭐 크게 그 사이에 뭐 세상이 경천동지할 정도로, 그쵸? 뭐 많이 변했죠. 사실은 코인도 나오고 비트코인도 나오고, 그쵸? 집값도 그때보다 한 두세 배 뛰고 2배 이상 뛰고. 그러니까 사실 경천동지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지금 뭐 아주 급박하게 변하죠. 옛날에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죠. 그렇죠? 다만 이거는 이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노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다른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노후의 관점에서 이제 파산과 노령화가 결합됐을 때 어떤 사회가 전개되는지 그런 케이스를 실제 다큐멘터리잖아요. 실제 현장을 취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사회 경제적 구조가 비슷하죠. 일본하고 좀 차이 나는 점도 있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양몽 노후파산 이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한번 찾아뵙든지 아니면 노후파산 읽은 것 중에 문제될 만한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